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오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자 그 후폭풍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즉각 성명을 내고 달러 유동성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고 재무부도 국제금융시장 동향 모니터링 등 긴급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제통화기금 등과 협의해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만약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과 통화 스와프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추가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미국 경제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국제 자금 시장의 경색을 신중히 다루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도 제이컵 루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난 몇 주간 영국과 유럽 연합 내 파트너, 자본시장 참가자들과 정기적인 접촉을 가져왔다며 우리는 지금도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 뉴저지 미랄 선교단이 세들부룩에 마련한 장애인 꿈터 건물이 구입 3년여 만에 타운 정부의 수요를 받아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수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한인사회 후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꿈터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저지 세들부룩에 위치한 미랄 장애인 꿈터. 지난 2013년 뉴저지 미랄 선교단이 구입했으나 타운 정부가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입주조차 못하고 비어져 있었습니다. 미랄 선교단은 3여년 동안 타운 정부를 설득해 지난달 임시 사용 허가를 받고 입주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만 8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건물로 재활센터로 사용되어진 곳이어서 장애인 시설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30여 개의 크고 작은 방들이 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별도의 주거 공간도 있어 24시간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장 입주를 위해서는 이곳저곳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에다 한동안 비어져 있던 탓에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수리 이런 이렇게 하는데 한 10만 불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지금 생각은 한 10만 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설립 22년째가 되는 뉴저지 미랄 선교단. 100여 명의 장애우들이 생활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장애인 꿈터 마련을 위해서 구입 융자금 80만 불과 수리비 등 총 100만 달러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미랄 선교단은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 뉴저지 소망장로교회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상급 연주자들의 음악도 감상하고 장애우들을 위한 꿈터 건립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대학들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계속 유지됩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종 다양성 면에서는 기여하는 바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재상고 안건이 23일 연방대법원에서 찬성 4, 반대 3으로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뒤따랐습니다. 이번 사건은 백인 학생 에비게일 피셔가 2008년 소수인종 우대 정책 탓에 오스틴 텍사스대에 입학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재상고 안건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재상고 안건에서 쟁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혜택을 누린 대상,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기여 정도와 가난한 백인 학생의 소외 여부 등 세 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기여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날 판결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줄기차게 반대해온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주는 캘리포니아와 미시건, 플로리다, 워싱턴 등 8개 주입니다. 2010년 오바마 케어가 통과됐지만 지금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를 완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제도가 필요하다며 내년쯤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은 22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의 결함들이 개선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완전히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언 하원 의장은 구체적인 법안이 아닌 37쪽짜리 제안서 형식의 하원의 건강보험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 케어를 중단하고 가입자들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마켓플레이스가 아닌 일반 보험사에서 건강보험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지난 2월 오바마 케어 주요 조항 폐지 법안의 재가결에 실패한 후 대안 마련을 추진해왔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올해부터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 내년쯤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줄기차게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는 공화당은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연방정부가 보조까지 해가면서 건강보험에 들게 하는 것이 예산 적자인 연방정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 자유주의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개인의 생활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약물 남용이나 중독이 더 이상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층의 마약성 진통제 남용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메디케어 약 처방자료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어의 처방약 보험 수혜자 중 3분의 1이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를 최소 한 번 이상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200만 명의 노인들이 옥시콘틴, 펜타닌 등을 평균 5번 정도 총 40억 달러에 달하는 오피오이드 진통제 처방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과다 처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약물 남용 또는 중독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프레드릭 블러 미시간 의대 교수는 미국 내 노인들에게 처방되는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규모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디케어 관리 당국은 지난 2013년부터 약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적절한 수혜자에게만 약물을 처방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관련 사망자는 19,000명에 달합니다. 뉴저지주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인상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주지사 서명을 남겨놓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최저임금 단계적 15달러 인상안이 23일 주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20일 반대 18로 통과됐습니다. 현재 뉴저지 최저임금은 시간당 8.38달러입니다. 이제 법안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재 최저임금을 2017년 1월을 기해 10.10달러로 인상한 뒤 이후 4년간 1.25달러씩 올려 최종적으로 15달러로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최종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기업주들의 반대가 큰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뉴저지 기업주 연합은 급격한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동반하고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쪽은 지금의 임금 수준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단체 유나이티드 웨이 오브 노스 뉴저지 측은 성인 남성 한 명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이 13.78달러는 돼야 하고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시급은 19.73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과 노조의 지난 3월 협상에서 부결됐던 두 곳의 노조가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시한 연장이 되지 않는 한 또 한 번의 파업 위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트랜짓 당국과 노조 지도부는 지난 3월 파업 시한을 29시간 남겨두고 가까스로 협상에 타결했으나 노조원 찬반 투표 결과 16개 노조 중 2곳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2곳에는 전체 인력의 40%에 달하는 1,600명의 기관사와 엔지니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양측은 현재 재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마감 시한인 6월 30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중재위원회는 최근 양측에 서한을 보내 협상 시한을 7월 16일까지로 늦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트랜짓 당국은 동의했고 노조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7월 1일부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양측은 지난 협상에서 기존 계약이 만료됐던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5%씩 임금을 올리고 노조원의 건강보험 분담률을 기본급의 2.5% 또는 주당 최대 $40로 하는 협상안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종그룹은 아시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신세대는 절반이 소수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은 최근 발표한 2015년 7월 1일 기준 미국 내 인구, 인종, 연령, 성별 등을 분석한 새 통계에서 현재 아시안이 총 2,10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보다 3.4% 68만 3천 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센서스는 아시안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종 그룹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안은 캘리포니아에 가장 많고 미국 내 전체 아시안 인구의 30% 이상이 가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0년 이후 태어난 15세 이하 인구는 전체 인구의 7.3%인 6,100만 명으로 이 연령 그룹의 2명 중 1명은 백인이 아닌 소수계로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달리 노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미국인은 2014년 4,620만 명에서 16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한편 미국인 6명 중 1명이 히스패닉으로 히스패닉 인구는 5,660만 명으로 2014년 7월 이후 1년 동안 12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늘면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1,100만 명의 미국인이 수입의 절반을 렌트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비의 상당수가 주거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CNN머니는 22일 하버드대학 주택연구센터의 자료를 인용 2014년 수입의 절반을 렌트로 지출하는 미국인이 1,100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렌트의 가파른 상승률로 인해 수입의 절반 이상이 렌트비 지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 수입의 30%를 적당한 렌트 지출의 상한선으로 잡고 있지만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인구도 2,130만 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주택 비용이 가장 비싼 10개 도시의 중산층 주민들의 렌트 부담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에 3만에서 44,999달러의 연수입을 거두는 주민의 75%, 4만 5천에서 7만 5천 달러의 연수입을 거두는 주민의 50%는 렌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늘 LA 카운티를 비롯해 엔텔러밸리의 산타바바라, 벤츄라 카운티 산간 지역에 화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대는 남가주 지역에 시속 50마일의 강풍에 고온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산간 지역 일대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엔텔로밸리 일대에는 이번 주말까지 시속 20에서 30마일의 바람이 서쪽으로 불겠고 습도는 5에서 10%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또 산간 지역은 최대 60마일의 강풍이 예상되며 습도는 8에서 15%로 예보됐습니다. 산불주의보는 LA 카운티 해안가를 따라 산타바바라에도 내려졌으며 이 지역은 파도주의보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주민들에게 부과되어 온 추가 세금의 유지 여부가 11월 선거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메트로위원회는 오늘 메저 M으로 불리는 새로운 법안의 주민투표 여부를 표결에 붙여 찬성 11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메저 M은 지난 2008년 지정된 메저 R 법안을 40년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현재 대중교통 이용 시 부과되고 있는 9%의 세금액에 0.5센트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세금으로 그동안 LA 카운티에서 거친 세금은 모두 39억 달러로 자전거 전용 도로 신설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11월 주민투표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선 확장 등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자전거들이 있을까요? 전신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전거가 등장하면서 걷는 자전거가 새로 나왔고 술을 마시며 페달을 밟는 자전거도 있습니다. 싱싱 달리는 두 바퀴 자전거. 그런데 운전자의 몸 동작이 특이합니다. 발로 페달을 밟는 것은 물론이고 두 팔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자전거 핸들과 앞바퀴가 체인으로 연결돼 있어 두 팔을 돌려 바퀴를 움직이는 겁니다. 다리와 팔을 모두 사용하면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30% 이상 빨라집니다. 자전거를 타며 상체 운동이 아쉬웠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입니다. It's obviously a much better workout than your average bicycle. I'm feeling like my shoulders and arms have already had a good pumping and I've only been going for about 200 meters. 팔만 돌려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가능하고 반대로 핸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면 일반 자전거처럼 탈 수도 있습니다. 전신운동 자전거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구매 문의가 이어지자 개발업체는 대량 생산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페달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전거 위에서 걷고 있습니다. 자전거에는 안장이나 페달 대신 트레드밀처럼 움직이는 발판이 달려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이른바 걷는 자전거입니다. Toen ik een keer op de loopband in mijn fitnesscamera aan het lopen was, toen viel bij mij het kwartje van waarom nou niet de loopband naar buiten brengen. 두 바퀴 사이에 장착된 발판 위에서 걸으면 전동 모터가 작동해 바퀴가 굴러갑니다. 최고 시속 25km까지 달릴 수 있고 일반 자전거처럼 핸들 브레이크를 당기면 멈춰섭니다. Nou, in het begin dacht ik, waar is hij mee bezig? Maar ik loop er zelf ook met heel veel plezier op, dus ik vind het erg leuk. 갑갑한 헬스장에서 벗어나 자연과 속도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은 우리 돈 250만 원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차량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갑니다. 창문이 뻥 뚫린 미니버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승객들이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대형 자전거입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발로는 운동을 하고 위에서는 시원한 생맥주를 마실 수 있어 이른바 맥주 자전거로 불립니다. I had a great time and I knew all of my lush friends would enjoy the trip as well. 맥주 자전거는 운동과 맥주, 풍경까지 모두 즐기며 도시 한 바퀴를 돌아볼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 관광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평통은 성명서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함으로써 재차 군사도발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또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경고망동을 질책했습니다. 뉴욕시 경력사상 첫 한인 여성 경감이 탄생했습니다. 퀸즈 플로싱 백구경찰서에 근무하는 허정윤 경위가 오늘 경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경감직에 오른 한인 경찰은 은퇴한 빌리 윤 전 경감이 유일하며 허 경위가 한인 여성으로서는 최초입니다. 허 경위는 5주일간 칼리지 포인트에 있는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경감 교육을 받은 후 8월 초 부서장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인 의사를 포함한 의료업종 종사자 300여 명이 메디케어 등 연방정부 건강보험 사기 혐의로 대거 기소됐습니다. 연방당국은 뉴욕을 포함한 전국에서 대대적인 메디케어 사기 합동 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총 301명의 의료 관계자들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사기 용의자들은 메디케어 및 군 장병들을 위한 트라이케어를 통해 청구서를 부풀리거나 허위 청구를 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유니버시티 네이버훗 하우징 프로그램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시정부 렌트 보조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르비암 가든스에서 진행되며 노인 렌트 인상 억제와 장애인 렌트 인상 억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요건 및 혜택 등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한국어 통역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한낮의 햇살이 따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중 흐리다 차차 개이겠습니다. 화요일은 간간히 흐리면서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